자, 이번 시간에는 세포 분열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먼저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체세포 분열 과정은 일단 분열 전 과정인 간기를 거쳐서 핵 분열을 한 다음에 세포질 분열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분열 전에 간기라는 과정을 거쳐요. 이때는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DNA가 복제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DNA가 기존 양의 2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분열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핵막이 뚜렷하고 염색체가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죠. 염색체를 생각하면 항상 그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실처럼 풀어져 있고 분열 중에만 막대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핵 분열을 하게 돼요. 맨 처음 과정은 전기예요. 전기에는 원래 간기엔 있었던 핵막이 사라지게 되고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난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면 지금 이제 염색체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방추사가 형성된다 라고 적혀 있죠. 방추사는 염색체를 이동시키는 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중기에는 방추사가 염색체들을 중앙으로 배열시켜요. 그래서 지금 세포 중앙에 잘 배치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때가 바로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예요. 중앙으로 일렬로 모이게 되다 보니까 관찰하기가 아무래도 쉽겠죠. 그 다음엔 이제 후기가 있어요. 후기는 또 방추사가 염색체에서 원래 붙어있던 염색 분체들을 떼어내요. 그래서 이제 세포 양 끝으로 이동을 시킨다. 그리고 말기에는 핵막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분열이 끝났으니 염색체가 다시 실처럼 풀어지겠죠. 그리고 세포질 분열이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세포질 분열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일단 동물세포랑 식물세포가 분열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동물세포부터 먼저 봐보면 세포막이 함입된다고 하는데, 세포막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세포질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기죠. 분열된 세포를 딸세포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식물세포를 보면은 세포판이 형성이 돼요. 두 개의 핵 사이에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쭉 세포판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세포질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세포질 분열을 하게 되면 딸세포가 형성되게 되고, 모세포와 유전 정보와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모세포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세포를 말해요. 그리고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생장을 한다거나 재생을 한다는 거예요. 생장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 세포수가 늘어나면서 몸집이 커지는 거를 말하고, 재생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수명이 다해서 죽은 세포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상처가 났을 때 다시 새살이 돋는 거를 재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감수분열에 대해서 볼게요. 감수분열은 생식세포가 분열하는 것인데,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감수분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수분열의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봐보면, 분열하기 전 과정인 간기를 마찬가지로 거치고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을 거친다. 그래서 간기는 아까 전에 배웠던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감수 1분열과 2분열은 생식세포의 경우 2번의 분열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아까 전에는 분열을 통해서 2개의 딸세포가 생겼지만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4개의 딸세포가 생겨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먼저 감수 1분열부터 볼게요. 처음에 전기에는 핵막이 사라지고 상동염색체 2개가 붙어있는 이가염색체가 나타나요. 이가염색체는 어머니하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상동염색체 2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가염색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기에는 이가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후기에 이제 각각의 세포 끝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기에 핵막이 나타나고 세포질 분열하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감수 2분열에서는 간기가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복제를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 전기에는 일단 핵막이 사라지게 되고, 중기에는 마찬가지로 염색체들이 중앙에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후기에 다시 각 세포로 딸려 들어가고, 말기에 핵막이 나타나고 염색체가 다시 풀어지고 세포질이 나누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한 번만 분열해서 2개의 딸세포가 생겼지만, 이번에는 이제 생식세포의 경우에는 2번 분열해서 4개의 딸세포가 생긴다. 2번의 분열을 했기 때문에 감수분열로 만들어진 생식세포의 염색체 수는 체세포의 절반이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체세포 분열은 분열을 한 번 했고 감수 분열은 2번 했죠. 그래서 딸세포 수가 체세포는 2개인데 감수 분열은 4개가 생겼고 이가 염색체는 감수 분열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고 염색체 수를 보면 체세포 분열은 변화가 없어요. 밑에 그림에서 보면 체세포 분열의 간기 때 복제를 한번 했죠. 그리고 분리를 한번 거쳤죠. 그러니까 복제할 때 2배가 되었다가 분리할 때 다시 2분의 1배가 되었으니까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감수 분열을 보면은 처음에 간기에 복제를 한번 하죠. 그런데 분리를 지금 2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제할 때 2배가 되지만 분리를 2번을 하게 되니까 총 결과적으로 염색체의 수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수 분열에서의 염색체 수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온몸에서 일어나는 분열이죠. 그래서 생장 혹은 재생의 효과를 내는데 감수 분열은 생식세포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